그 탄핵 청원 청문회를 위한 일종의 임시 회의 같은 거예요. 관련된 법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오늘 그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있더라고. 국민의힘이 유상범위를 간사로 내정을 했잖아요. 근데 24시간 안에 오늘 회의에 안건을 내라 했는데 안 냈어. 그래가지고 유상범은 국민의힘 간사로 임명하는 건을 냈어. 오늘 위해서 냈어. 그 순서가 뭐 이제 증인들 뭐 관련된 뭐 할 건지에 대한 여기 안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번째에다 넣었어. 국민의힘이 그걸 어그로를 끌어. 첫 번째로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새치기 하는 거냐 이 논란이 꽤 있었고요. 네.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이 회의가 한 1시간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거의 마지막 즈음에 김건희 의결하려고 하니까 또 나가네. 이 등신들이. 왜냐면 그거 못 막으면 욕 먹거든. 나가고 나니까 간사 올리는 건 있죠. 네. 그거 다시 또 의결 안 했어. 아직 간사가 아니야. 자, 어쨌건 그래서 나온 결론. 네. 이게 국민청원이 금요일 금요일인데요. 19일하고 26일 날 이제 김건희만 열리는 건 아니고 최병 특검 관련한 거 또 김건희 관련한 2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해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어제 이게 나왔었죠.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이 계획서를 따르기 위해서 오늘 달리 말하면 예비 회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김건희, 최은순 등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순발력이 어마어마하더라. 내가 오후 시간에 방송 좀 일찍 끝내놓고 저것만 봤어요. 이게 새날보다 재밌는 거야. 순발력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나요? 다는 못 그러니까 봐가지고. 돌발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뭐랄까 오늘은 많이 참더라고. 많이 참는데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 장경태 조용히 해. 아, 장경태 조용히 하라고 하고 국민의힘 조용히 하라고 하면 저쪽 찍소리 못하는 거야. 오히려 우리 편 한번 하고 이렇게. 리스트 한번 볼까요? 저기 23번째, 4번째 김건희, 최은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5가지 탄핵 안건 중에서 2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19일하고 26일 날 나눠서 아마 김건희는 26일 출석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물론 근데 김건희, 최은순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다들 안 하실 것 같은데 이 출석에는 어떤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정당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벌금이 있다라고 또 언급을 한 거는 그만큼 중요한 청문회이고 안 오면 안 된다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 이게 주려고 저쪽이 하는 약간 거죠. 모노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민주당이 진짜 노리는 건 이 상황에서 김건희가 나와도 좋지만 네, 김건희가 안 나와도 이슈가 돼요. 맞습니다. 그 왜 죄진자가 뭐 특검을 거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단 김건희라고 한 이름이 떴어요 이제. 김건희를 국회에 부르는 초유의 상황이 온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게 완성이 됐어요 지금. 네. 그 김건희 씨가 안 나오려면 또 제대로 된 사유서를 작성해야 안 나올 수가 있고요. 남편이 술 먹고 쓰러져 있다. 네. 그런 사유서는 뭐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국회에서 타당성을 판단하고 그게 법사위 불출석 같은 사유가 된다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유서가 기각되면 사실상 강제 구인이나 뭐 임의로 이렇게 동행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강제 구인해도 재밌겠네요, 근데. 아 그때 우리 이미 보지 않았네요. 이렇게 네.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가는 모습. 강제 구인 모습이네. 아, 예고편이군요. 네 목덜미 잡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오늘 윤석열이 최병 특검 거부권 행사한 것도 뭔지 아세요? 이유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가장 저질 정치적인 놈이 야 그거 정치적인 거야.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합의를 안 봤으므로 정치적으로 사실은 밝힐 게 없는데 정치적 선동용으로 써먹었다고 거부권 행사한 겁니다. 사실 윤석열은 뭐 한동훈 일십을 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특검법이 올라오기도 전에 난 거부할 거야라고 이미 밝힌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메시지가 오기도 전에 이미 거부할 의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특검이나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이죠. 근데 저번에 100만 촛불 돌파했을 때 기자회견가 보이시죠? 네. 맨 오른쪽이 권오혁 촛불행동 대표예요. 네.
상임 대표가 김민웅 교수고 저 옆에 있는 구봉기도 공동 대표예요. 근데 오늘 국민의힘이 새로운 걸 들고 나왔어. 권호혁 대표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 뭐 어쩌라고요? 뭐냐면 제가 저분을 한 10년 전부터 아는 사이예요.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주권 방송이라고 네.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운동권들 중에 이명박 같은 때는요, 박근혜 같은 때는 예를 들면 뭔 짓이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 평양을 갈 수 있었잖아요. 네. 일반인들도 이제 통일부 허락받고 갑니다. 가서 대동강변에서 맥주 마시고 냉면 먹고 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동강 꽃이 예쁘더라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왜 미국과 뭐 북한과의 싸움에서 북한 편 조금 들면 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어요. 네. 그걸 들고 나오더라고 오늘. 그리고 그런 사람이 청원한 거 뭐 이거 우리가 청문회 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장 명백하게 저질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메신저에 대한 공격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오늘 어제였죠. 130만 명 돌파. 지금 현재는 140만 향해 가고 있는데 숫자가 지금도 넘치곤 합니다만 최소한 저 국민의힘 기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뭐 문 대통령 탄핵하라고 했다는 그 숫자는 넘겨야겠죠. 네. 근데 200만 원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서버를 오늘 증설을 끝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자,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네. 해병대 박정원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그리고 명품 뇌물수수,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세 번째는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네 번째는 일본 강제징용, 친일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다섯 번째는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사실 더 많은데요, 이거보다. 여기서 지금 이 선택과 집중으로 1번, 2번만 청문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다음 주 금요일, 그 다음 주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이거 5가지만 갖고도 저 방송 5시간 가능해요. 아무것도 안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 한도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런 보도 하나 있었죠.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김건희의 비서 2명을 다 조사를 했어. 김건희가 명품백 받던 그 타이밍에 네. 같이 있던 사람들. 네. 그러니까 김건희는 이제 소환 조사할 거야라는 보도에 답이 적어요. 검찰 소환 일정 조율 보도의 사실과 달라. 이게 뭐냐면 흐름은 항상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은 김건희를 수사하려는 의지라기보다는 그래도 영부인이 검찰에 출석은 해야 우리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도인 것 같고, 김건희 쪽, 윤석열 쪽에서는 김건희 쪽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지. 네. 그러니까 면담 조사나 비공개나 이런 걸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검찰 쪽 이 수사하는 팀에서는 뭐 면죄부를 주려고 해도 한번 소환 한번 해야지 그 포토라인에 쓰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포토라인 없애는 거 조국 장관 때잖아요. 네. 기억들 하시죠? 네, 네. 그걸 다시 부활시켰어. 한동훈이 검찰. 부활시켰죠. 아. 그때. 네. 그래서 거기에 김건희가 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저께 재밌는 게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문체위 회의하는데요. 네. 이제 유인촌 이제 그 문체부 장관 앉아 있고 그 문체부 관련한 장들 뭐 공무원들이 쫙 앉아 있는데 되게 쉽게 표현하면은 KTV라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도 있고 케이블 채널도 있습니다. KTV는 정부 채널이에요. 예, 공식 정부 채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 약간 국뽕 만들어주는 채널이 있어. 네, 문워크라고 있었어요. 국뽕 만들어주는 채널이 있어. 거기에 영상을 KTV. 모 유튜버가 KTV 영상을 갖다 썼는데 고발해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양문석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딱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이 만든 동영상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냥 쓸 수 있는데 네. 고발까지 해버렸는데 여기서 핵심은
고발했다고 그 한 변호사가 지금 김건희의 변호사예요. 최지우 씨인가 최지우, 그렇죠. 예, 예. 지금 김건희가 지금 요 아까 그 헤드라인 있죠. 네. 검찰 김 여사 측 여기에 답한 놈이 최지우 변호사야. 네. 근데 얘가 KTV에 있을 때 그 김건희 관련된 영상을 썼다고 그것도 김건희 관련 영상이야. 네. 썼다고 최지우가 KTV에 있을 때 이걸 고발해 버린 거. 야 양문석 의원 정말 어제 날라다니더라고. 영상 보셨어요? 막 화도 내고 뭐 버릇없이 이러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중간 끼어든 사람들한테도. 아 근데 저 KTV는 관영 방송이란 말이 나올 만큼 정부나 특히나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갖다 써서 나쁜 게 없어요. 우리 홍보해 주는 거지. 어디서 깨달아 말없이. 아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 보는 상황은 좀 시원할 수 있는데 나는 양문석 의원의 뒷목 잡을까 봐 걱정된다. 너무 텐션 올리니까. 시원하긴 했어. 시원하긴 했는데 왜냐면 그게 얘네들이 너무 무식하더만. 법도 모르고 나와요. 네. 그리고 유인초는요 사람이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유인초는 자기 화살 안 맞아. 아 그 말이 맞으시죠? 하고 나머지 따라온 애들이 엄청 화살을 맞는 상태. 근데 여기도 김건희가 등장한다. 안 껴있는 데가 없습니다. 김건희. 전방위적으로 등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왜 김건희 우리가 한 방송 윤석열한테 정권 뺏기고 한 2, 3개월 있을 때 내가 했던 그 보도 중에 하나 그건데 네. 김건희 마음에 안 들면 장관한테 직접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보낸 것도 사실 그 예죠. 사실 국가서열 7인가 8인 대표인데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그 국가서열 몇 위한테 턱턱턱턱 전화하고 문자 턱턱 보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건희의 현 포지션에서 악마적 악행들을 하고 다니는 느낌이 나는데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국민들한테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번에 왜 시청역 교통사고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추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설정샷이라는 거에 다 들켰잖아. 네. 얘네들은 하는 짓이 어떻게 보면 약간 모자라요. 그게 들키면 그게 말하자면 국민들한테 김건희에 대한 비호감을 좀 떨어뜨리려고 뭔가 노력한다 고생한다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일상에 저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대통령이 되자마자 며칠 만에 인수위에서 고속도로 정점 바꾸는 건 누구 실력일까요? 그것도 인수위에서 대놓고 티나게 KDI 어기면서. 그쪽 전문가니까 잘 알잖아. 네, 그렇죠. 인수위 생기자마자 원희룡 제일 먼저 임명해서 기획위원장 임명해서 네. 나중에 장관 임명도 원희룡이 제일 먼저 해요. 맞아요. 이게 엄청 급했던 거야. 여기만 개입돼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 주에 있을 금요일 날 있을 그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가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관련자들 지금 명단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네. 거기에 보면 그걸 증언할 사람들 많아. 하다못해 권오수도 나와. 주가 조작 같은 거 나와가지고 다 조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아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또 알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으로 간다. 야 정말 나 태어나 진짜 이런 새끼 처음 본다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 나라의 이런 사업과 비리와 의혹과 무슨 범죄에 안 낀 데가 없습니까? 이렇게 곳곳이. 이것도 그리고 신기한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어떤 일이든 김건희가 했겠지, 김건희가 하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정말 이 나라의 비극이고 그게 바로 탄핵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맞죠. 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팩트 체크하려고 그래도요 계속 머릿속에서 두 글자만 떠올라요. 탄핵.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정숙 여사 뭐 인도 방문한 걸 가지고 물타기해서 뭐 밥값만 몇 천만 원에다 했다가 또 팩트 체크 당하니까 조용히 사라지죠. 네. 짜그라지죠. 알고 봤더니 전용기 안에서 밥 먹은 게 총 몇 끼인데 합쳐봤더니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라. 근데 기내식이 비싼 거 맞잖아. 비싸고 거기 뭐 제가 증언을 하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비행기에서 먹는 잠깐만 전용기 타봤어요? 많이 타봤죠. 와 달라 보이네. 너 많이 타봤다니까 또 한 20번 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10번 가까이 탔으니까. 네. 아. 근데 보면은 그런 일반 대한항공에서 먹는 그 기내식보다는 훨씬 고급되게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 기자들도 함께 가기 때문에 기자들도 비즈니스 수준의
그 음식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거 자체가 비쌉니다. 야, 다 해봤는데 예. 전용기 안 타본 사람이 굉장히 소외감 느끼는 상황이긴 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컷오프 됐으니까요. 아, 그러네. 영부인 따라서 대통령 따라서 네. 한 10번 정도 전용기를 타봤는데도 네. 공천이 안 돼. 민주당 이런 당이야. 네, 이런 당이에요. 민주적이죠. 아, 승질나지. 괜찮습니다. 언젠가 공천 완전히 뭐 컷오프 되고 나서 이제 임세윤을 이렇게 딱 보는데 이상하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나중에 금방 시간 지나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씩씩하게 하길래 야, 속으로 그런 생각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숙할 거다. 좋은 정치인 되라는 굉장히 그 어떤 교훈이 됐을 거다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갑자기 김건희 때리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아름다운 김건희 목소리만 흉내는 참. 알겠습니다. 자, 네. 김건희 성대모사 한번 갑시다. 이게 지금 어떤 내가 상황 설정해줄게. 아, 상황 설정해줄게. 네, 지금 상황. 법사위에서 김건희를 증인 채택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하와이에 지금 들어갔어. 네. 내가 지금 이 기분 좋은 카알라 호텔 와가지고 이거저런 기분 들을 때야 제대로 해결하라 그랬지. 카알라 호텔 여기 어딘지 알아? 어디? 여기 이영애 결혼한 데야.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여기 오려고. 그래서 기분 좋으려고 한국 뉴스 안 보려고 난 여기서 다 해결해 놓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왜 그 제대로 일을 처리를 안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승질이 나가지고 그냥 막. 여기서 윤석열 경로 아이고 정청래 아나 뭐 이런 상황 되는 거지. 정청래 캐비넷 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아나씨 알겠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채널 좋아요 구독 까먹고 있어. 딱 들어가지고 너무 재밌으면 까먹고 있어. 근데 채널보다 재밌는 건 법사위 없어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 거기 사유자 보시는 분들이 너무 사유를 잘 보시더라고. 여기 땡도 치면서 땡은 안 치는구나. 딱딱딱 이거 치는구나. 치시죠? 나랑 비슷해. 예. 어제 정청래 의원이랑 방송한 거 있습니다. 둘이. 예. 이 바로 이 직전 라이브 방송이죠. 예.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